밤마다 깨는 소변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가요?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배뇨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정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원인은 약한 방광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밤에 콩팥을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남아있는 모습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간 체액이 밤에 누우면서 혈액순환에 합류하게 되죠. 그러면 콩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처리하려고 밤새 야근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콩팥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가 간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런 부담은 몇 년 후 치매나 심장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야간뇨가 심한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문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놓치면 앞으로도 계속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이 반복될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실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에게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연구 과정에서 만난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밤마다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로 인해 낮에는 늘 졸음이 쏟아지고 손주와 놀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속상해 하시더군요.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도 중간에 졸아버리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하시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단순히 소변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체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야간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국 박영호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 2가지만 바꾸고도 단숨에 밤의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멈춘 것이고, 두 번째는 잠들기 전 20분간 다리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났을 때 박영호 어르신의 얼굴에는 활력이 돌아와 있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면서 낮 시간 졸음도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힘도 다시 생겼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야간뇨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야간뇨를 부르는 생활 속 원인 6가지. 저녁 늦은 수분 섭취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물 8잔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마신 물은
새벽 1시에서 3시에 방광을 두드립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데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한국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침 3시간 전 수분 섭취가 야간뇨 발생률을 40%나 높였다고 합니다. 68세 김성자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강하려고 저녁마다 물을 챙겨 마셨는데 그게 오히려 밤마다 4번씩 깨는 원인이었어요. 수분은 낮 동안 충분히 섭취하시고 저녁 6시 이후는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개인별로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보통 저녁 몇 시까지 물을 드시나요? 혹시 자기 전에도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과 국물입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끌어당겨 밤새 콩팥에 부담을 주거든요. 김치찌개, 된장국, 젓갈류 같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저녁 염분 섭취를 줄였더니 야간뇨 횟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0세 정만호 어르신은 평소 김치찌개와 젓갈 반찬을 좋아하셨는데 이걸 줄이고 나서 2시간 연속 수면이 가능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저녁 식단은 되도록 싱겁게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이나 채소까지 줄일 필요는 없어요. 영양 균형은 유지하되 염분만 줄이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국물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세 번째 원인은 다리 부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낮에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혈액으로 몰리면서 소변을 자주 유발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신 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계 비뇨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다리 부종이 심한 노인의 야간뇨 빈도가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4세 이은자 어르신은 매일 저녁 다리가 붓곤 하셨는데 다리 올리기를 2주 실천한 후 밤 기상이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잠들기 전 2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보세요. 다만 척추 문제나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높이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남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블루라이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의 파란 불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얕은 잠을 만들어요. 깊게 잠들지 못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고 그때마다 화장실이 생각나게 됩니다.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소변 충동이 25% 많았다고 해요. 65세 최영희 어르신은 자기 전 휴대폰 보는 습관을 음악 듣기로 바꿨더니 밤중 기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꺼보세요. 갑자기 끊기 힘들다면 종이책이나 라디오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잠들기 전 휴대폰을 보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약해진 골반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뇨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방광이 예민해져요. 작은 자극에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유럽의 한 연구팀에서 골반저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야간뇨 횟수를 평균 40%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 장현옥님은 수도꼭지 잠그기 운동이라고 부르는 골반저 운동을 2달간 꾸준히 하시면서 요실금과 잦은 소변에서 해방되셨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앉거나 누워서 항문과 요도 주변을 5초간 조이고 10초간 푸는 동작을 하루 3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정말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만 집중해서 조이셔야 합니다. 혹시 소변을 본 뒤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셨다면 이 운동을 꼭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불안과 긴장입니다. 마음의 불안은 방광을 괜히 자극해서 가짜 신호를 보내거든요. 실제로는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광 근육이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적은 양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국내 정신건강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불안 점수가 높은 노인이 야간뇨 확률이 1.5배나 높았어요. 73세 박찬호 어르신은 잠들기 전 호흡 명상을 5분간 하시면서 불안감과 함께 야간 기상도 크게 줄였다고 하시더군요. 방법은 눈을 감고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분간 반복하시면 돼요.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걱정 때문에 뒤척이며 잠드시는 편인가요? 이제 원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생활 실천법 7가지. 가장 중요한 건 낮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야간뇨가 있다고 해서 물을 아예 적게 마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낮에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가 물탱크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점심 전후로 한 2컵씩 나눠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에 갑작스럽게 목마른 느낌도 줄어들고 밤에 소변으로 깨는 일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낮 동안 물을 충분히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데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녁 7시에 마신 물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가장 깊게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죠. 갈증이 날 때는 따뜻한 보리차를 반 컵 정도만 드시는 걸로 만족하세요. 저녁 식사 때 국물도 최대한 제거하시고 수분이 많은 과일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후 시간으로 옮겨보세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중력을 이용해서 다리에 고인 물을 먼저 빼내는 원리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체액들이 밤에 혈액순환에 합류하기 전에 미리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벽에 다리를 붙이고 20분간 누워 계시거나 베개 3개 정도를 쌓아서 그 위에 다리를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높이를 조금 낮춰서 해보세요. 오늘 밤 20분만 다리 올리기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번째는 취침 전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우리 뇌에 아직 낮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억지로 참기 힘드시다면 오디오북이나 편안한 음악을 활용해 보세요. 귀로만 듣는 콘텐츠는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꺼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전 휴대폰 보는 습관,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방광을 지탱하는 기초 근육을 강화해야 야간뇨가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근육이지만 운동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항문과 요도 주변을 5초간 조이고 10초간 푸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세트 이상은 무리일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처음엔 근육을 찾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감이 올 거예요. 지금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햇볕과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특히 방광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합성돼요. 자외선 차단제는 오전 30분 산책을 마친 후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햇살은 비교적 자외선이 약하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는 충분하거든요. 아침 30분 햇볕 산책으로 하루 필요량을 채워보세요.
오늘 아침 햇볕을 쬐신 분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불안을 낮추면 방광 자극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평소보다 적은 양의 소변에도 마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억지로 잡생각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집중하기 더 쉬워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이 호흡 연습을 해보실 건가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방향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 진짜 원인은 다리에 고인 물, 저녁 늦은 수분 섭취, 짠 음식, 블루라이트, 약해진 골반저 근육, 그리고 불안한 마음 등 우리 생활 속 습관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콩팥이 망가지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심장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야간뇨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오늘 배운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면 통잠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져요. 낮 시간에 활력이 넘치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멈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들기 전 20분간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야간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여기에 저염 식단, 취침 전 스마트폰 차단, 호흡 명상, 아침 햇볕 산책, 골반저 근육 운동을 더한다면 뇌와 심장, 면역력까지 동시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실천하실 때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골반저 근육 운동은 야간뇨뿐만 아니라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 명상은 불안감 해소와 혈압 안정에도 좋습니다. 다리 올리기는 혈액순환 개선과 부종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서 다리가 무겁고 아픈 증상도 같이 좋아질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저녁 국물을 치우고 다리 올리기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효과도 가장 빨리 나타나거든요. 단 하루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평소보다 개운하고 상쾌하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주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둘째 주부터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올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자세와 보조 도구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서 더 편안하고 효과적인 자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리 각도에 따른 효과 차이까지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개인별 체형과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고혈압이나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안전한 실천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도 단계별로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저녁 수분 조절인가요? 다리 올리기인가요? 아니면 호흡 명상인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